여러분, 은실장입니다. 요즘 댁내에 해외 직구품들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죠? 우리 자가발전 팬분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개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개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요즘은 정말 인터넷 쇼핑이 잘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고는 하죠. 시대가 흐르면서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 세계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주변에서도 손쉽게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워진 해외 직구품들 중에서도 유독 전자기기만큼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기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자가발전을 열심히 청취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선통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나누는 것이죠. 이 무선통신에 대한 정책이 지금에서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호 협정으로 얼추 비슷한 것들을 사용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다 저마다 통신 신호를 따로 쓰고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 나라에서 전파연구소를 설립하고 1980년대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의 주파수나 전기통신 상태들을 점검해서 오케이, 이건 써도 좋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파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국립전파연구원이라는 이름의 이 국가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전파에 대한 연구와 상태조사를 계속하는 조직입니다. 모든 전자기기, 특히 통신 기능이 들어간 모든 기기의 전파 상태를 검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로 해외 통신 장비나 부속 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분들은 쉼없이 소통하는 곳이기도 하죠. 원래는 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 기기를 개인이 가져왔을 때 수십만 원을 내며 전파 인증을 신청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 다양한 사건, 사고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한 기기 딱 한 대씩은 이 인증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전자기기 매니아들이 해외에서 기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또 자연스럽게 통신업계 전반에도 다양한 기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환경 조성을 위한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개인이 한 대에 한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해 줬는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해외에서 저렴하게 수입한 기기를 다량의 수입을 해서 중고시장에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업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하게 처벌 대상이겠죠. 원래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위에 말한 적합성 평가, 즉 전파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중고거래를 했다가 처벌받았던 이야기, 신고를 했다는 후기, 이런 경험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깔렸죠. 당연히 불법으로 다량의 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판매자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선량한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전자기기를 구매한 뒤에 사용하지 않을 때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의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열리면서 이 이야기에 조금은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중에 드디어 해외 직구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하겠다, 이 공식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라는 전제에 기초했으니까 이걸 대판매하면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처벌했던 건데, 이젠 이 애매한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것을 반입 후에 1년이 경과된 물품으로 본다고 한정을 해서 1년 지난 물건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도 충분히 부합했다고 보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기기를 다량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추후에 중고거래하러 나갈 때 해외에서 배송받은 운송장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집안에 있다면 중고거래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정보부처 바쁜 분들 모여가지고 중고거래 하게 해줍시다 하고 끝난 건 아니니까 다른 얘기들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번이 14회차인 자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여러 부처가 모여서 안건을 발제하고 내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내드린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메타버스, 융합, 4차 산업혁명 잘 아시죠? 하나 둘 화이팅!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이발소에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위에 안내드린 전파 인증이 제외된 직구 중고품 거래 이야기를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 진동벨부터 스마트폰까지 엄격하게 사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시대가 변해가면서 좀 유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해외
해외에서 블루투스 칩셋을 수입해서 이어폰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있다면 더 좋은 새로운 칩셋을 가져올 때마다 매번 수개월씩 전파 인증을 거치고 연구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결정된 여러 인증 절차 완화로 기업 스스로가 책임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유규제 정책이 도입되는 겁니다. 관련된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일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 융합 사업 등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2주째 국가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 홍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란 일 잘하자 하니까 무료로 한번 홍보해줘 봤습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자가발전의 은 실장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소식을 가져올 테니 자가발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